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일주일 참 빠르죠? 기온은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제 또 미세먼지가 걱정인 계절입니다. 온통 뿌옇게 보이는 하늘입니다. 마스크 잘 쓰세요. 그럼 2월 17일 외환시장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은 생각보다 조용한 한 주였습니다. 역시 트럼프의 입에서 시작해 트럼프의 입으로 끝난 한 주였습니다. 주 후반 발표된 상호관세 발표의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으로 한 주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 10%에서 20% 정도의 보편관세 부과 방침에서 각국에 대한 개별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내부조사 이후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은 그래도 4월까지는 시간을 벌었다는 모습으로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상호관세는 1대1 무역에서 상대국이 관세를 내리면 미국도 내리고 상대국이 올라면 미국도 올라서 개별 관세를 적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지난주 생산자, 소비자 물가의 상승 때문에 긴장한 탓일까요? 의외로 취임 전보다 많이 온화해진 모습으로 관세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관세에 대한 실체가 드러났다는 분위기이고 생각보다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해석으로 시장은 조금씩 관세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의 급감이 미국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으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역시 달러는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발표된 러움 전쟁의 종전 협상 소식이 시장을 반전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후 복구와 유가 공급의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제거되려는 모습에서 시장은 하향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하 유럽 쪽의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되고 있고 유로화는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작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우선으로 원하고 있어 종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보이고 그 외의 국가들은 벌써 전후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치열한 눈치 보기를 할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주 그렇게 언급하던 일본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시마 총리와 트럼프의 면담 이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국 내의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왔고 파원 의상의 미국 금리 인하 유도 발언으로 달러는 강세, 엔화는 약세의 움직임을 보였고 이후 주 중반 미국 물가지표 상승이라는 소식에 급등하기도 했으나 러오 전쟁 종전 협상 소식의 방향을 아래로 잡고 천천히 하락하며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 원화 역시 지난 주말의 상승 움직임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천천히 하락의 움직임으로 일주일을 출발했지만 1450원대 위에서 방향을 탐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과 1450원 선에서의 결제 수요가 들어오면서 가격 파단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들이 보였으나 주 후반 역시 미국 경제지표의 악화와 러오 전쟁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이 상호관세를 4월 1일까지 미룬다는 발언의 영향으로 약세로 전환한 달러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1440원을 하향 돌파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지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지수 정도인데 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 FOMC 의사록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물가와 금리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호주는 18일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19일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 연준의 윌러 이사가 호주에서 연설을 합니다. 아무래도 네임드 있는 인사이기에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입니다. 다음으로 상승 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역시 4월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관세 전쟁의 여파가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또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트럼프가 불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4월 1일 아니 만우절이라 4월 2일 발표한다는 새로운 관세 부과 소식이 조금은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4월 아직 멀었구나 싶지만 국내 정치 혼란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금방 흘러갈 것 같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면 환율은 상승한다는 말이 염려되긴 합니다. 그리고 역시 러움 전쟁의 종전 협상이 가져오는 여파가
환율을 아매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외 요인들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끌고 오는 요인들이니 한 번쯤 신경 쓰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랜만에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엔화 일봉입니다. 지난 24년 7월과 9월 사이에 진폭으로 크게 되돌림을 잡아봤습니다. 파란색의 되돌림 비율 78.6%까지 상승하며 추세 전환을 이루는가 했는데 결국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0% 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올해의 움직임에서 핑크색 되돌림을 걸어보았습니다. 1월 10일과 2월 7일의 움직임에서 50% 정도의 되돌림을 받고 다시 하락하는 교과서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화는 추가 하락이 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1차 목표치는 150.8엔까지, 2차는 148.15엔까지 생각해 봅니다. 원화 월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월봉 차트에서 디버전스 나왔다.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차트의 그림이 지난 22년 하반기의 그림과 유사하다. 이번에도 2월, 3월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의견으로 목표치는 1차로 1,400원, 2차는 1,365원까지 생각해 봅니다. 원화 일봉 차트입니다. 파란색 되돌림 구간에서 23.6% 선인 1,444원이 강하게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추세 전환을 이야기하기는 성급하지만 한번 밟은 되돌림선이기에 하향 돌파 가능해 보이고 그 아래는 1,417원입니다. 물론 그 전에 굵은 보라색 추세선을 하향해야 할 텐데 그 레벨은 1,330원에서 1,335원 사이입니다. 보라색 추세선 하향 돌파하면 1,400원까지 간다. 못 들으면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일 것입니다. 4월 초까지 시간은 벌어놨고 그 사이 또 트럼프의 마음이 바뀌어 어떤 불안감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전쟁의 종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지켜봐야겠고 전후 복구 전에 우리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도 잘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번 언급했던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해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이에 유로화도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25년 연간 환율 예상에서 언급했던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에서 유로화의 비중이 높기에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수 있어 이 지표가 달러를 약세로 견인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유로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이번 주는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철강과 자동차에도 관세가 추가될 전망이라 이 부분이 역시 국내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결국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도로 이어지는 형국인데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동향이 어떻게 바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엔화는 150.8엔에서 154엔, 원화는 1,417원에서 1,450원입니다. 이상으로 2월 17일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근칠이 급하게 달려가던 관세 전쟁이 4월까지 휴전을 맞이한 분위기이고 어느 정도는 실체가 하나씩 드러난 모습이라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잘 준비해서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도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 길어집니다. 6분 내외로 짧고 쉽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독감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도 들려오고요. 마스크 잘 써야겠습니다. 네, 건강은 나 스스로 챙겨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